다음은 농업정책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구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이 농업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금융부담을 줄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 정착 촉진과 영농 투자에 따른 금융 부담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 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기금 설치 년도는 1999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는 농가당 3천만 원 이내의 한도액에 1년 후 치상한 연리 1%로 농업 생산, 유통, 시설 등의 농림호업 경영자금 지원과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 연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 및 운영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1억 1,900만 원과 2021년도 수익계획액 15억 6,200만 원을 합한 46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 15억 원을 융자 실시하면 잔액이 31억 8,100만 원으로 이를 2021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내용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익계획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 해소 13억 200만 원, 예치금 해소 31억 1,9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입 6천만 원을 합한 46억 8,100만 원을 수입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1년도 지출액은 융자금 15억 원과 예치금 31억 8,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융자금 15억 원은 지역농가 약 50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의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농업발전 기금이 46억 정도가 있는 중에 1년에 단일적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씩 1%라고 그랬나요, 아까? 예, 1%입니다. 그 30명이면 3, 5, 15? 네, 15억입니다. 15억. 예, 15억 나머지는 예치시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인데 더 늘릴 수 있는 그 방안도 있을 텐데요. 예,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1년 후치상한으로 잡았고요. 시설자금은 또 거기 그 경영자금 외에 또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성한 연리는 1%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의원님. 요즘 이자가 낮아서 네. 올해는 융자 실적이 좀 어땠나요? 올해는 10억 1,300만 원에 그 38농가한테 그 지원을 했습니다. 38호인가요? 예, 예. 근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농업발전기금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그 농업인 월급제 예산을 농업인 월급 예산을 저희들이 그 이 기금이 50억이 되면 농업인 월급제 그 융자도 이
농업발전기금에서 그 운영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뭐 농기계도 그렇고 기금이 이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이게 지금 일괄상정을 안 돼서 나중에 말씀을 뭐 또 제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 여튼 가격안정 기금하고 네, 네, 지금 농업 발전 기금하고 네. 그 전체로 약간 뭐 쓰임새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 이제 기금 전체에 대한 좀 고민을 하셔갖고 통합 그 두 개 기존 기금을 어떤 통합하는 방안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좀 그 생각을 역시도 해보셨나요? 그 역시도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했었는데 네. 그 발전기금은 소진되는 기금은 이자율은 네네. 물론 낮지만 소진되지는 않지만 우리 그 최저가격 가격안정기금은 네네. 소진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기금을 통합했을 때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한 농가가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별도로 계속 운영을 하시고자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농업인 그 월급제 네네. 포함해갖고 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는 또 그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사업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그 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을 전체로 네, 좀 하실 검토하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수혜농가가 많은 지역 농협 등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해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영농철 원활한 농작업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33억 6,967만 7천 원과 2021년도 수입 계획액 8억 1,954만 6천 원을 합한 41억 8,923만 3천 원이며 2021년도 기금으로 지출액 7억 원을 운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34억 8,923만 3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임대 농기계 임대료 및 예금 이자 수입 등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을 바탕으로 수입 계획대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 계획은 전입금 3억 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6,967만 7천 원, 이자 수입 3,277만 9천 원, 임대료 수입 4억 8,676만 7천 원을 합한 41억 8,922만 3천 원을 수입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1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과 예치금 34억 8,922만 3천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7억 원은 자산취득비로서 내구 연수 경과된 농기계의 대체 구입과 농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내부과를 출연금은 지금 전년도보다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는데 네네. 그 또 실제 농기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0억에서 7억으로 7억으로 줄었네요. 줄였습니다. 예. 일단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트랙터 콤바인에서 10대가 들어가고 이양기가 7대, 제초기가 6대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제 제초기 포함해서 이러한 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 비용보다 줄여서 저희들이 그 7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초기 부분이 그렇다고요? 네, 그 제초기나 뭐 그 이양기보다 소형인 농기계가 가끔 신청이 들어오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거는 저희들이 그 장기 임대보다는 단기 네. 임대로 해서 해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그러한 수요 자체는 농기센터에서 좀 이렇게 소통하시고 잡혀갖고 뭘 좀 진행이 되어지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일 의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소멸성 그 자금이네요. 그 왜냐면은 저 뭐 트랙 저기 저 콤바이나 이런 거를 전뭐 이제 지금 그 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설계가 예. 이 기금의 설계가 그 임대사업비로 그 약 50%를 저희들이 그 임대 사용료로 받습니다. 아, 받아요? 받고 있고 또 임대 기간이 늘어나가면 네. 또 그 저희들이 임대료는 많이 줄여놨지만 계속적으로 쓰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약 56% 그러니까 44% 정도가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 44%가.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에서 7억인데 네네. 올해 이제 출연금이 3억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저 3억 이제 예를 반 들어온다면 3억 5천이 이제 들어오는 거네 쉽게. 그렇죠. 50% 들어오면. 네. 그러면 그냥 또이또이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는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그 출연액만큼은 최소 출연액만큼은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대형 농기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원래 어느 선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50억입니다. 예? 금년에는 3억을 출연을 했고요. 아니 출연금 말고 전체 50억입니다. 50억. 이 정도면은 50억 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몇 년 걸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강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기금법 제8조 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특허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목적은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농가의 영농 의혹을 고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 기금 설치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계약 재배 농산물의 수매 저장 등 가격 안정 등 종합적인 유통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 번영에 따른 연합 판매 추진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원활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2020년도 말 현재 6억 3,054만 2천원과 2021년도 수익계획 2억 1,041만 5천원을 합한 8억 4,095만 7천원이고 조성액 중 2억 5,221만 7천원을 2021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5억 9,674만 원을 2021년도 현재
2021년도 말 현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계획대 지출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억 1천만 원과 예치금 회수 6억 3,454만 2천 원, 이자 수입 441만 5천 원을 합한 8억 4,895만 7천 원을 수입 총액으로 조성하고 2020년도 지출 계획은 비용 작성 사업비 2억 5,221만 7천 원을 활용하고 예치금은 5억 9,674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용 작성 사업비는 가격이 하락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 저장 및 가격 안정 시책 등 안성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영 계획의 수익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가격 안정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호 의원님. 예. 요거 우리 기금 우리 생긴 그 연도수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기금 최고 목표가 얼마까지예요? 이건 30억입니다. 30억. 근데 2020년도 우리 이제는 그 비용 자성 사업비 해가지고 2억 5,200을 잡아놨는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뭐 이제 하락한 농산물이 없으면은 보전해 줄 게 없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시 수입으로 잡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해마다 출연 우리 전입금은 2억이에요?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2억 1천만 원? 예, 당초에 그 농업인들하고 네. 농협하고 시하고 얘기해서 네. 매년 3억을 출연하고 그 중에서 2억 1천만 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네. 농업인과 농협이 9천만 원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농협하고 농협인요? 예.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농협하고 농업인이 출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저희들이 그 농협학 직접적인 출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농협하고 농가하고 자조금을 형성해서 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에게 자조금 적립 근거를 명시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고민을 또 하고 그 사항을 지금 농업인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농업인 농협 우리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 사업이나 비슷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기는 몰라도 농협은 왜 적립을 안 할까? 그거는 농협도 역시 조합장들이 교체되면 또 뭐 전혀 못 듣던 얘기다 뭐 이런 말씀들도 약속은 또 했다면서요. 미온적입니다. 그래요? 농협도. 네, 그리고 또 예를 더군다나 들어서 3억인데 우리 이제 시에서 2억 쳐내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농협하고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해기로 이렇게 네, 약속을 한 거라면서.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여튼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농민단체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또 해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만 3년이 지금 그렇습니다. 되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 안성시 출연금만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출은 제로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제도 시행이 지금 전혀 못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를 판단하셔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그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여튼 마땅한 것이고, 근데 불구하고 지금 계속 논의만 지금 거듭되고 있고, 지금 지역 농협이나 농민들이나 일단 지금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여튼 이제 전혀 이제 충당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경에 이르렀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계속 가격 안정 기금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여튼 뭐 또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나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이제 구조화돼서 지금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뭐 산지 폐기나 뭐 그 순매 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에 있어서의, 그럼 그 문제의 고리를 어떻게 여튼 찾아갖고 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들 입장에서는 여튼 이게 저는 그 시의 의지 문제도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시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대로 우리 조례대로 네. 3억이 출연이 돼서 3년 동안 9억이 모아졌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에 양파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돈을 썼으면 일반 양파 재배 이외의 재배 농가들이 납부한 돈까지도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 기금 고갈의 문제는 둘째치고 타 장목에서 기금에 적립을 하는 농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내가 낸 돈이 다른 농가한테 그냥 가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계속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목 단체별로 자조금을 조성해 놓고 가격이 하락됐을 때 그것을 뭐 내년도 농사질 뭐 비용으로 쓴다든지 네. 유통 비용으로 쓸 경우에 우리가 21대 구루 조성을 했듯이 당신들이 구를 조성하면 우리가 22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고 의사를 전달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과 사무실에서 별도로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진짜 현실성 있는 가격 안정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튼 뭐 자조금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도 일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네,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여튼 그동안도 여튼 뭐 고생을 하셨는데 협의점 잘 찾으셔서 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어조치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조치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시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2020년 기준 147억 9,715만 8천 원이 증가한 571억 9,402만 7천 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269쪽에서 272쪽입니다. 학교급식 심의회 참석당 161만 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친환경 쌀 차액 지원 7천만 원, 안성과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190개소에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에 3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7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안성 먹거리위원회 운영수당 288만 원과 푸드플랜의 이해 공감대 형성 및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푸드플랜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279쪽에서 284쪽입니다.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역농산물 사용급식 지원을 위한 공공급식 식재료비 3억 원과 순회주집 배송 시스템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인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공급식 기본계획 용역비 2,200만 원과 농번기 여성농업인 취사부담 경감을 위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285쪽에서 2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적 추진 업무비 1,240만 원과 경기도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용 물삭기 면허 취득 비용 46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 6,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288쪽에서 29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존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형 직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국비로 1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294쪽에서 299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3,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 9,6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2차 보전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300쪽에서 305쪽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 7천만 원과 도농교류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텃밭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농 폐기물 수거, 화단 조성 등 지원을 위한 공동체 용농 폐기물 수거 처리 활동비 2,741만 원과 운영비 2,880만 원, 화단 조성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306에서 307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처분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308쪽에서 31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토양고급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친환경 쌀 생산 장려금 지원에 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짜리 상토 지원사업, 벼 대체작물 육성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미질 고급화 지원사업에 15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1,35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과 출장료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313에서 317쪽입니다. 건조기 및 조성기 교체를 위한 경기 및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2,6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불제 예산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쪽 설명서 317쪽에서 322쪽입니다.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9,180만 원과 과수계약 출하 지원 사업비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 3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설명서 323쪽에서 328쪽입니다.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에 3,415만 원, 고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에 1,455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 보급 사업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 설명서 329쪽에서 334쪽입니다. 인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1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에 2억 8,5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 설명서 335쪽에서 340쪽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기 지원에 5,135만 원과 무인 공동 방제기 지원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 설명서 341쪽에서 344쪽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양곡 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과 정보양복관리 포장재 제작비 6,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 제공 부족 사업비 3천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선발 운영비 900만 원과
영농정착지원금 4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쪽 설명서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도모를 통한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 실습 멘토링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청년 농업인 농산업 창업 공모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8,9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쪽 설명서 355쪽에서 360쪽입니다. 농촌 휴양마을의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240만 원, 휴양마을 보험가입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험가입 지원비 520만 원과 안전교육 비용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쪽 설명서 361쪽에서 367쪽입니다. 농촌 민박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인건비 336만 원과 농어촌 민박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 표시 지원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재해복구 지원 관리비 300만 원, 고려 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쪽 설명서 365쪽에서 369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 10개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사업에 1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설명서 370쪽에서 375쪽입니다. 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8억 1,4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 6,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닐 및 비닐 멀칭의 환경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 설명서 376쪽에서 381쪽입니다. 친환경 재배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9,462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비 지원 사업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업체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쇼핑몰 등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천과 광고 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에서 24쪽, 설명서 382쪽에서 386쪽입니다.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브랜드 마케팅 세미나 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홍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 여비 240만 원, 시책 업무 추진비 600만 원, 택배비 지원 3억 원, 농특산물 홍보에 7천만 원, 안성 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안성쌀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상계 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 설명서 387쪽에서 390쪽입니다. 지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 1억 2,419만 5천 원과 상품화 컨설팅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및 지마크 경영체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유통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 설명서 391쪽에서 396쪽입니다. 도매시장 경매 방식이 상차식에서 하차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형 포장재 지원 사업비 2,52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 개설 지원에 1,250만 원, 쌀 가공업체 경기 및 구매 차액 지원에 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설명서 397쪽에서 402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검사비 지원을 위해 3천만 원, GAP 위생시설 보완을 위해 5천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설명서 403쪽에서 405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361만 원과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징배장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설명서 406쪽에서 411쪽입니다. 로컬푸드 농가의 소규모 저장고 및 하우스를 지원하는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사업에 3,4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 마케팅 조직에 지원하는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에 3억 1,649만 1천, 연합 마케팅의 조직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설명서 412쪽에서 417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성 원예농업의 포, 배 등 단품목 APC 건립을 위한 산지 유통 사업이 금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통산 촉진단 운영에 1억 2천, 수출 물류 SOS 지원에 2억 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설명서 418쪽에서 423쪽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척 사업을 위해 1억 5천만 원, 수출 상품 해외 샘플 배송비 지원에 1,500만 원과 수출 농업인 교육을 위해 5천만 원, 수출 기업의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과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설명서 424쪽에서 429쪽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951만 원, 수출 농가의 농자재 지원을 위한 생산 지원 사업에 5,993만 8천 원, 농식품 수출 장려금 지원에 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 3쪽, 설명서 430쪽에서 435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 1,916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2021년도에는 금강면과 소음면을 대상으로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 설명서 436쪽에서 444쪽입니다. 국동, 농북, 신기, 삼합, 용성, 용설, 청정지구의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10억 550만 원을, 수리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신리 일원의 대구역 경지정리 사업 3년차 마무리 사업비로 27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설명서 445쪽에서 450쪽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648만 원, 용배수로 준서를 위한 장비 임차료 6천만 원,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 중인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50만 원과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 설명서 451쪽에서 452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비 2,400만 원과 용설권역과 미리내권역의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쪽에서 42쪽, 설명서 453쪽에서 468쪽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공사 정비로 공도 웅천지구 배수로 공사 외 85건에 대해 54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 설명서 468쪽에서 471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6억 원, 농촌공사구역 내 용배수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1억 3천만 원, 대형관장의 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보계 이전 지구 외 4개소의 농업용 대형관장 개발 사업비 3억 9,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쪽, 설명서 451쪽에서 454쪽입니다. 양수장 및 농업용수 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영농안의 특별 대책 사업에 8,500만 원,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읍면 인척골 마을 만들기 종합 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 설명서 478쪽에서 488쪽입니다. 공공급식 시설, 쉼터 등을 조성하는 미양면 갈전마을 농촌 만들기 사업에 4억 2,500만 원, 양성 추조저수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강 작업이 필요하여 사업비 1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관리 저수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위 운영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저수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천만 원, 저수지 계측, CCTV 설치, 비상수문 등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쪽, 설명서 489쪽에서 492쪽입니다. 안전 전문 기관의 정밀 점검을 통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수지 38곳을 대상으로 하는 저수지 정밀 점검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인분 2억 464만 1,000원, 국리협의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 설명서 493쪽에서 496쪽입니다. 농지 불법 행위 단속 등 원활한 농지 관리를 위하여 국내협의 240만 원, 농지 불법 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 2,370만 7천 원, 농지 불법 행위 조사 담당자 출장료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쪽에서 50쪽, 설명서 497쪽에서 500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93만 4천 원, 국내협의 2,832만 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출연금 3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짱이신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을 하고 질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열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최단위로 짧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에 그 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이 한 1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왜 그래요? 학생이 줄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 보통 이거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내년도도 역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급식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해서 줄였다? 예. 그 소식지 정보 제공은 왜 줄였어요 또? 그것도 역시 그 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줄였는데 그래서 시비로 예. 뒤에 보시면 제가 시비로 추가로 드렸다고 증액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찾다가 생겼는데 그 도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2,400 정도 줄였는데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천만 원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34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했는데 한 13억 정도를 이제 예산을 지금 세워놨는데 네. 이게 최고로 많은 게 이제는 배하고 사과라 그랬죠? 아니 배. 제가 그러셔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벼가 1,400 농가 정도 되고요. 벼가 배가 한 420 농가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지원해주는 지원액이 수도작이 많아요. 배가 많아요. 금년엔 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네. 근데 올해같이 재해를 봤는데 난 우리 재해보험 들어가지고 거기에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을 난 못 들었어요. 이제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입 금액의 1.6배로 보상 총액을 정해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농림부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높이고 금년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완전히 풀어서 있는 기금을 다 고갈시키더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도 한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자체 사업인데 네.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연계가 일부 있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 일부 거기서 받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 직접. 예.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거 받고 아, 뭐 교육은 물론 그 그런 게 기술센터를 있을 통해서 거 할 거고요. 교육센터에서 예, 예. 다른 의원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질의 안 할 텐데 한 가지만 딱 우리 준설 사업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수지 준설 지난번에 마무리 추경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왔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래요? 예. 예,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성미찬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이번에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전에 제가 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그런 거에 영향이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는 외국인을 그 단기 입국시켜서 이제 농작업에 근로하게 만드는 제도고요. 이거는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농촌에 물론 청년들도 적지만 고령자가 많으니까 네네. 영농이 어려우신 분들을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또 청년들이 또 가용 인력을 파악을 해서 그걸 중개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 뭐 차량 이동비, 뭐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게 국비 사업이 금년도에 생겨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 잘하셨네, 이거. 그 계절 근로자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농촌분들이 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올해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농촌에서 활용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380페이지. 아, 376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처콜. 요거는 그 계획이 변경됐었잖아요. 인처콜. 서면에 있는 거. 네,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른 쪽으로 이거는 협의를 다 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협의는 다 끝냈고요. 그리고 아. 또 저희들이 그 인척골하고 갈전마을은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생활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타시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생활하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네요, 지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412페이지에 보면 그 저온 냉장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요거는 위치는 어떤 거고 어떤 저온 저장 창고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아직 그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저온 창고가 필요한 이유는 그 농업에서 그럽니다. 그 저장은 제2의 수확이다. 그래서 네. 이제 저장의 가능성, 그 중요성이 그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1월 중에 그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고 또 현장 실사나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 금년 그 9월 전까지는 사업을 끝내려고 합니다. 5개 조가 생겼는데 아직 이렇게 위치는 정해지진 않고 네네. 일단 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본 수요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냥 희망하는 정도는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밀 계획이 세부 계획이나 뭐 타당성 이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첨부시켜서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배수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453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일어난 재해 때문에 일어난 거야? 아니면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이번에 다 올리게 된 겁니까? 일단 그 추진을 할 사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서 판단해서 올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재해 영향도 있습니다. 이 배수로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한 민원과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마 내가 보기엔 이거 많고도 엄청나게도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비 임차료라든지 유지 관리비를 일부 늘려놨습니다. 이게 조그만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네. 이 전체 예산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유지 관리비나 장비 임차료 이 사업비를 늘려서 거기서 좀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농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산순 의원님. 지금 281조 공공급식센터는 지금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공공급식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네. 예,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금 용역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예, 공공급식센터 지금 푸드 플랜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푸드 네. 플랜을 하는데 그 농림부의 사업에 그 푸드 플랜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기본 설계 모양하고 또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서 저희들이 일단 제출을 공모를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300쪽 도농교류 지원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시설비 2천만 원 지금. 그 도농교류센터가 그 정책기획단관에서 관리할 때 2010년도에 졌습니다. 네. 2010년도에 짓는데 지금 지을 때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사면이 또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바로 세우고 또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2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아니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복구 원상 회복 공사 실시 뭐 이렇게 그 표현하셨어요. 부분은 그 일부의 사면의 일부가 그 개인의 농지에 침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측량을 이미 끝냈고요. 네. 측량 끝낸 상태에서 그 영농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도농교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이 지금 종료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통합센터 지금 운영되면서 이 도농교류 지원센터는 계속 지금 가져가실 걸로. 그 통합지원센터가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 설립이 되면 네. 우리 도농교류센터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네. 아니 근데 전체 지금 시설비하고 사업보조하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그 공간을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지고 그 우리 저기 사회단체 그 통합 지원센터 중간 조직 통합 네네. 리모델링 해갖고 운영되게 되면 네, 여기는 그럼 일단 폐쇄되는 걸로 예,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폐쇄되고 저희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검토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8쪽의 쌀 생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22억 5,69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됐고 거의 뭐 약 전년도보다 50% 정도가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규 기타 보상금하고 민자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쌀 생산 장려금 지원 해갖고 지금 1억 5천 원이 일단 세워졌는데 네. 이게 원래 도비 매칭으로 장려금 있잖아요. 네. 이게 별도로 지금 11호 그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도비에 있는 장려금은 그 일반 그 과수나 채소 이런 데서 그 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면서 친환경 쌀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 고령화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농민들이 또 가격 차이가 지금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유기 쌀하고 일반 쌀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그 친환경 쌀 생산을 유지를 시키자는 목적으로 했고요. 또 우리 자연환경을 또 보존해야 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튼 기존 도비 매칭으로 지금 지원되던 거는 중복 그 사업은 전업농 도리 아닙니다. 별로 없나 보죠? 예, 중복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안성 쌀단지 농자재 지원, 네. 또 미질 고급화 지원, 해고 한 6억 7천 정도가 또 새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지금 안성 그 우리 쌀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볏짚을 다 수거를 하는 겁니다. 볏짚을 수거하고 가을에 이제 추경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추경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지금 안성맞춤 쌀 단지는 저희들이 그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로 시키고 있는데 볏짚 환원을 했을 때 평당 50원, 추경했을 때 50원.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자재 지원하는 거는 지금 쌀에 대한 미지를 판단을 할 때 그 질소 성분량이 많이 투입되고 안 투입되고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틀려집니다. 네.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면 그 쌀맛이 좋은 겁니다. 6%, 6.5% 이하가 돼야 쌀맛이 좋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료량을 제한을 하면서 그 비료의 일부분, 약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사실 높았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하면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상의해서 그분들한테는 비료 파는 거를 좀 억제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건조 저장 시설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전체적으로? 예, 전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에서요. 네, 도배 매칭 사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감이 이루어졌고 그 자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요. 예, 10%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 부분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갖고 지금 3,000만 원 10이 별도로 예. 책정하신 거예요? 예. 근데 왜 굳이 경영인하고 농민에만 해줘요?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네.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도비 그 매칭에서는 한 5개 단체 소속 농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자체 예산으로 3,000만 원 잡으신 거는 경영인연합회하고 농민의 두 군데만 특정을 해 놓으셔서 여쭤봤어요. 예, 아닙니다. 이거. 351조 지금 희망시야 프로젝트요. 지금 네네. 2억 2천 신규로 잡힌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천도농가 현장 실습 멘토링을 네. 별도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멘토 멘티한테 각각 지금 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멘티도 주고 멘토도 예, 주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멘토도 주고 멘티도 줘야 되는 게 멘토도 자기 일을 아무래도 못하고 지도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는 농가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멘티한테 월 70, 네, 네. 뭐 7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그 정도 줄 하셨길래요. 겁니다. 예. 그리고 365쪽인데요. 원예시설 자재 지원 사업이요. 예. 근데 지금 지역 전략 특화 품목 육성 지원이 지금 2억 원에서 1억으로 반토막이 났네요. 네네. 요거는 저희들이 그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그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근데 여튼 지금 안성 씨가 그동안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튼 그 특화 품목을 통해서 지금 그 지역 예, 예. 내에 여튼 이제 그 유통기관과의 여튼 이제 체계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시스템 고려해서 계약 재배 물량을 좀 계속적으로 좀 일정 정도 규모화해서 좀 가져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원은 3년으로 한도를 줬습니다. 저희들이 끝도 없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3년으로 주고 그 3년 이상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배제를 합니다. 네. 자립을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요거는 전체 지금 신규 예산안으로 잡힌 거 있잖아요. 원예시설 기후변화 대응 사업, 뭐 영농 생력화 지원, 유기질 비료, 과수 동상의 피해
경감제 지원, 포도 당독 측정기 구입 지원, 이거 좀 세부 계획 나름대로 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3천만 원은 제가 네.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퇴비 그 축산 악취 문제가 크게 3천만 대두되고 원이 아니라 있는데 3억이잖아요. 예, 3억. 예. 네네. 그 악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성에서 그 유기질 비료 국비 사업으로 쓰는 게 안성에서 한 100만 포 정도 됩니다. 근데 안성 그것도 비료 한 18억 정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게 100만 포 정도 비용이거든요. 아, 근데- 저기 국비 대응 사업을 예, 지금 하는 게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그 안성 걸 쓰는 그 비료량이 실제로 50만 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성 그 퇴비를 많이 소비하는 게 악취 제거의 그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당 그 300원에서 500원 정도 추가 지원해서 안성 퇴비를 그 소비를 그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였고요. 안성 퇴비가 더 훨씬 비쌉니까? 근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그 조금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과수 동상의 피해 경감제 지원 그 1억 500만 원은 금년도 5월 달에 그 동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 동해가 왔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 콘크리트 양생용 그 알코올 연료를 썼었습니다. 쓴 농가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기후 변화가 되면서 그 봄철 동상해가 더 크게 생길 것 같아서 그 사전에 이게 뭐 사 놓는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관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을 세운 아, 겁니다. 자재를 그러면 미리 여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그 포도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 사업은 이게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 일단은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걸 그 별도로 그 구입을 해서 우리가 그 8월 달만 되면 그 도로변에서 포도 타는 사람들 뭐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고 포도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당도 측정기를 활용해서 그 소비자가 직접 당도를 한번 재봐라.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저희들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은영 시스템 구축 지금 한 5개소 예정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올해 그 한 곳이 몇 곳 세 곳 했나요? 올해 서운하고 안성 인삼농협 했습니다. 수원하고 안성 인삼농협이요? 두 네. 군데뿐이 안 했나요? 네? 두 곳 했나요? 네, 2곳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읍면동 단위별로 보면은 지역농협에서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이 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시스템 구축이 그 완벽히 됐다고 구축은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품목이 늘어나면 일단 뭐 그만큼 설치된 있으니까. 곳이 근데 대부분의 농협이 그 저온 창고는 다 있습니다. 지금 없는 농협이 이제 삼죽도 있구나. 예,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추가로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농협은 가장 급하게 보는 농협은 삼죽 농협입니다. 알겠습니다. 416쪽에 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4억 2천만 원 편성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성적 위탁 사업이에요. 수출물로 SOS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그 각각 2억, 1억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출 SOS 사업은 그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본 예산에는 아.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 그- 그러면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그 수행 기관은 그 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학원. 네네. 예. 일단 뭐 전체로 보니까 지금 또 농림의 배수로 한 93곳 일단 있고 또 배수 수문 뭐 저수지 기능 보강 뭐 여튼 어마어마하네요. 일의 양이. 그리고 네. 특히 또 민자보 사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또 큰 부서여서요. 네네. 늘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그 민자보 그 최종 선정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절차 하여튼
투명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네. 예. 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농로, 배수로 등등 해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좀 영농 부분에 크게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정상적인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과장님 잠깐 숨 돌리시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다른 논의는 질문하셨고 우리 그 권역별 실물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 초기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목적에 비해서 실질적인 뭐 수입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료라든가 공공요금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그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을 그 자체로 이양해 주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또 거기 이제 농림지역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 목적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다른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가령 예를 들어 식당도 할 수 없고 뭐 카페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 수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것은 진짜 그 닭갈비가 된 거예요.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노천이 좀 아깝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별 시설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활성화시켜서 그 자체 마을에 그 권역별에 이양을 해주든 또 지원을 하든 그 문제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전 딱 하나만 바쁘니까. 이제 요번에 보니까 저수지 환경 분석을 했더라고. 17개 지역 금강 저수지 뭐 해가지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요번에 저기 저수지 환경 분석을 했더라고요. 17개 네네. 금강 저수지 뭐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A, B, C, D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D등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저수지가. 죄송한데 몇 분석을-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아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아, 나와있는데 저기 485페이지. 기반시설 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밀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 진단을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A, B, C, D, 2루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D 같은 거는 위험 저수지로다가 등급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등급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시를 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다른 거 예산보다는 더 우선순위로다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위험한 등급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시 시정을 하든지 재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보강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위험 등급이다. 그다음에 네. 2등급으로 더 정해지게 되면 사용 정지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입니다. D등급 정도. 2등급일 때만 사용 정지가 되는 거고 D등급일 경우에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이제 하면서 바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리를 정비라든지 해주는 아니면은 수리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된다는 추조 거죠. 저수지가 D등급 일부 D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재당이나 그렇더라고요. 취수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일부 D등급이 나와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거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진역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 제9차 예산결산 특별 사내를 선포합니다.